자,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 운동이 뭔지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3분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이 이 운동을 수도 없이 해봤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운동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채용 실기 시험과 군대 체력 평가 시스템에서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데 그 압력은 마치 성인 남성 2명이 동시에 등 뒤에 엎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 성인 2명이 올라탄 것과 같은 상황이 연속으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 킬러라고 불릴 만한 이 운동은 구조적으로 허리를 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학계에서 악명이 자자합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이 척추에 가하는 최대의 압력인 3,400N은 일상적으로 척추가 받는 지지력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인 동작의 반복은 허리 디스크인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심각한 척추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체중 부하가 척추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서는 이 운동을 필수적인 체력평가 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척추 바사삭 셀프 고문이 요즘 같은 세상에 체력 테스트랍시고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 바사삭 셀프 고문입니다. 실제로 임무 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주 목적인 복근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갖기에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 스포츠 과학은 우리에게 충분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공공기관들과 군대는 여전히 고집스럽게도 이 유해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이 운동을 당장 멈추고 실제 임무 환경에 적합하고 우리의 몸을 더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운동은 바로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그 유명한 윗몸 일으키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운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를 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칠 차례입니다. 이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복근과 코어의 진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해요. 복근은 코어를 구성하는 한 개의 면에 불과합니다. 코어는 우리 몸통의 중심에서 마치 주사위처럼 앞, 뒤, 양, 옆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근 하나만으로는 몸통을 지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복근만 강화한다고 해서 코어가 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이나 스포츠에서 어떤 동작을 떠올려 봤을 때 몸에 힘을 주어 앞으로 굽히는, 즉 복근을 주동근으로 사용하는 동작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복근을 포함한 코어의 기능과 역할이 특정 방향을 향해 힘을 주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오랫동안 견뎌주는 데 있다는 뜻이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체의 힘을 상체로 또 상체의 힘을 하체로 전달하는 중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근은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닌 마라톤 선수처럼 오래도록 잔잔한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근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를 제외하면 복근에 이렇다 할 근육통을 심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라니요. 그것은 그저 불필요하게 복부를 괴롭히는 극한의 스프린트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스팩, 복근보다도 고관절 굴곡근이라고 하는 힙플렉서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다리를 틀에 고정한 채 윗몸 일으키기를 오랫동안 하고 나면 복근보다 허벅지 앞부분에 더 무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근과 고관절 굴곡근을 포함한 코어 전면부의 과도한 사용은 결국 골반 전방 경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골반 전방 경사는 골반이 지나치게 단축된 앞면을 향해서 기울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골반 앞뒤 균형을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게 해서 척추의 중립을 무너뜨리고 추가적인 압력을 주면서 결국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과
부상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복근 운동 하나로 척추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연구와 근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척추협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잘못된 복부 운동이 요통 환자를 연간 2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 강화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근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코어 전체를 구성하는 고른 근육 사용과 지속적인 안정성과 지지력인데, 윗몸 일으키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이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허리를 박살내는 행위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공공기관과 군대에서는 이제 그만 이 해로운 운동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몸에 해롭기로 검증된 윗몸 일으키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더 효율적인 운동과 평가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근과 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강화하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식스팩과 같은 복근의 알맹이에만 집중하지 않고 코어를 구성하는 몸통 전체를 마치 갑옷처럼 강하게 만들면서 충분한 안정성과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구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만큼이나 이 운동은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면서 그 무게가 두 팔을 지나 상체를 타고 코어를 거쳐서 하체 지지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체의 무게 전달과 하체 지지력 사이에서 코어는 단순히 복근의 사용을 넘어서 전신을 하나의 근육 덩어리처럼 사용하며 엄청난 지지력을 향상시킵니다. 파머스 워크나 드래그 캐리, 스레드 런과 같은 중량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것처럼 실제 우리 몸이 일상이나 스포츠, 임무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도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 운동들 모두 코어 근육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한 가지 근육군에 집중적으로 부하를 주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플랭크는 어떨까요? 지지력과 안정성을 길러주는 플랭크 그 자체도 너무 좋지만 그저 가만히 버티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적 플랭크 변형을 통해서 복근을 포함한 코어 전체에 더 많은 부하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랭크 자세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플랭크 소우,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사이드 플랭크,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버드독 플랭크를 통해서 균형과 힘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복근과 에잇팩을 원한다면 레그레이즈가 답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레그레이즈는 누워서 평화롭게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반적인 레그레이즈가 아니라 어딘가에 매달리거나 걸터서 할 수 있는 행잉 레그 레이즈를 말합니다. 다리를 뻗어서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접어서 올리는 행잉 니 레이즈로도 변형이 가능하고요. 더 어려운 동작을 원한다면 발끝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리는 토즈 투바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려서 견디는 동안 길러지는 악력과 팔의 힘은 보너스겠죠. 이렇듯 상체를 말아 올려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주는 동작 대신 하체를 들어 올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복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운동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윗몸 일으키기의 위험을 피하고 더 폭넓게 더 효과적으로 복근을 포함한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 예산에 1000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으며 우수한 군인을 양성하는 데에 어느 나라보다 큰 힘을 쓰고 있는 미국조차도 윗몸 일으키기를 역사의 뒤편으로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 육군의 체력 테스트로 활용되었던 APFT는 윗몸 일으키기를 필수적인 요소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진정으로 전투 준비성을 테스트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필요한 힘이나 체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운동은 허리 디스크나 만성적인 요통과 같은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코어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군인들의 장기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윗몸 일으키기를 자주 수행한 군인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일반 군인들보다 무려 40%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전 현장에서 온몸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수치이며 우리가 왜 이 운동을 고집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미 육군은 체력 단련과 평가에 대한 전략을 대거 수정하기로 하여 2019년에 새로운 체력 평가인 ACFT를 도입하게 됩니다. ACFT는 윗몸 일으키기를 포함한 2개 종목을 제거하고 데드리프트, 스프린트, 드래그, 캐리, 핸드릴리즈, 푸시업, 2마일 달리기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투 상황에서의 체력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여전히 필요한가요? 자기네 군인들 애지중지하기로 소문난 미 육군조차 버린 이 운동을 왜 우리는 계속 고수해야 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울 만큼 발전한 현대 스포츠 과학과 기술에 부합하는 좋은 훈련과 테스트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오래된 운동 방식이고 현대 과학적 연구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한계와 위험성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주고 실제 임무나 일상생활, 스포츠 환경에서 필요한 근육의 조화와 체력을 제대로 단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하고 해로운 운동 방식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선택하여 진정으로 건강하고 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거쳐 진화된 인간의 몸은 우리가 인지하는 짧은 시간 안에 더 이상 변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덜 위험하고 더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검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언젠가 반드시 큰 변화의 물결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